안녕하세요. 김준명 원장입니다. 환자분들을 진료하다 보면 치료받고자 하는 주증상 외에도 다양한 다른 증상들에서 말씀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배가 아파서 내원하신 분이 치료를 받으면 머리가 아픈 것도 좋아질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시기도 하고, 또 불면증으로 치료를 받으러 오신 분이 치료하면 생리통도 같이 좋아질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시기도 합니다. 한 번에 이제 모든 증상이 치료되길 바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머리가 아픈 건 속이 나빠서래, 이런 속설들을 듣고 말씀을 하시는 경우도 있겠죠. 실제로 주된 증상을 치료하면서 다른 증상들이 같이 좋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주 증상의 발병 원인 또 발병 기전이 또 다른 증상들하고 이제 일치해서 다른 증상까지 유발하는 경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도 그런 경우인데요. 이분은 입냄새가 나면서 설사를 자주 했던 환자입니다. 환자분은 20대 남성분이셨는데 4, 5년 전부터 가족이나 친구들이 입냄새가 난다는 얘기를 종종 해줬다고 하시고요. 치과진료상으로는 특별한 이상 소견은 없었고, 입냄새가 나는 증상 외에도 잦은 설사, 또 소화불량, 트림 등의 소화기 증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명치 부분이 늘 답답하고 트림을 자주 하셨고, 또 속쓰림이나 신물이 올라오는 증상도 있고, 또 하루 3번에서 4번씩 묽은 대변이나 설사를 하는데 대변이 찔끔찔끔 나오고 변을 본 후에도 개운하지 않고 뒤가 묵직하고 뭔가 속이 답답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증상들은 한의학적으로 볼 때는 이제 비위에 습열이 적체됐을 때 볼 수 있는 증상이다,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합니다. 과식이나 또 무절제한 식사로 소화장애가 반복이 되면서 위장에 습하고 열한 상태가 이제 형성이 되어 있는 건데요. 위장에 습열이 적체되어 있을 때는 윗배 부분이 주로 빵빵하게 통증을 느낄 때가 많고, 또 누렇고 끈적거리는 설태가 끼는 경우도 흔합니다. 속이 더부룩하고 꺽꺽거리는 증상도 자주 생길 수 있고, 위염이나 역류성 식도염이 쉽게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위장에 형성된 습열이 대장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설사나 변비를 유발하게 되는데, 특징은 대변의 배출이 시원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설사를 해도 시원하게 쫙 배출되는 것이 아니라 찔끔찔끔 나오고, 또 돌아서면 금방 또 마렵고 뒤가 묵직하고 개운하지 않은 특징이 습열의 특징입니다. 사진을 보면 환자의 혀도 좀 끈적끈적한 느낌이고 누런 설태도 끼어있는 약간 지저분한 모습으로 혀가 보입니다. 환자의 배를 복진했을 때 명치 부분이 특히 좀 물룩하고 압통감이 심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아랫배 부위에서도 눌렀을 때 압통을 많이 느낄 수 있었고요. 환자분의 이제 위장 증상, 또 대변의 양상, 또 기름진 음식을 좋아하고 과식을 하는 식습관, 이런 거를 볼 때 이분은 위장의 습열이 주 원인이 돼서 입냄새도 발생을 하고 위장 증상도 발생을 하고 또 대장 증상도 같이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입냄새 검사 결과를 보면 기계적인 측정에서는 심하게 나쁜 소견이 보이진 않았습니다. 오레크로마 결과를 보면 황화수소와 메틸메르캅탄은 정상 범위고 디메틸설파이드만 정상의 한 9배 정도였는데, 디메틸설파이드는 아주 심한 악취는 아니지만 소화기가 안 좋을 때 종종 높게 측정이 되는 가스입니다. 할리미터 수치는 90으로 정상 범위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직접 냄새를 맡아보는 관능 검사에서는 심함 4점 정도의 수준으로 평가가 됐습니다. 환자에게서 나는 입냄새는 음식물이 상한 것 같은 냄새, 또 음식물 쓰레기 냄새 같은 악취가 느껴졌는데, 이런 냄새들은 주로 위장이 안 좋은 분들에게서 자주 느낄 수 있는 냄새입니다. 주 증상인 입냄새와 그 밖에 동반되는 위장 증상, 대장 증상의 원인이 이분은 모두 위장의 습열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이 돼서 황련, 황금, 대왕 같은 위와 장의 습열을 제거해주는 약재들을 위주로 치료를 해드렸습니다. 잘 치료되실 것이라고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궁금하신 점 문의 주시면 자세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